천천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그 극한에 대한 이야기에서 플러스 알파 시키는 내용이 살짝 나오게 될 거거든요. 목소리가 안 돌아온 것 같은데. 들어왔어요. 그래.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프 해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화에서는 저희가 요런 게 없었어요. 요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F라는 함수에서 X 값에 대해서 이제 X가 연결적으로 이제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한순간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요게 연결되는 게 0이죠. 그래서 여기가 딱 0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것까지 좀 따질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 fx라는 함수가 저희가 이제 그냥 우리는 ax 플러스 b 막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이제 구간별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비어있고 쭉 내려가 있죠. 근데 그때 값이 다 3으로 일정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x가 뭔가 3보다 작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값이 그대로 3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색칠되어 있죠? 그럼 여긴 포함시켰다는 생각이거든요. 포함이 되고 여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이 값이 계속 몇이다? 2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0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고 있어. 그럼 난 이 직선 함수를 그린다 하면은 1 넣었을 때 3이 되고 원점을 지나간 함수니까 3x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0에서부터 x가 1이라는 범상에서는 3x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여기 딱 비어 있잖아. 그때 x값을 찾아봐요. 와, 함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딱 x가 1일 때 0이 다시 됐다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계속해서 3으로 만들어지는 약간 이런 함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이런 함수를 다 계속 다루게 될 거여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는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F에 1을 넣었을 때 3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3이 비어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얘가 몇이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안 보여요. 저희 빔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마프 신호 좀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이게 0마예요. 0풀이에요. 0마면은 이제 관점이 이거예요. fx에다가 0을 넣기는 할 건데 0에 가까운 x를 넣을 건데 0에 가까워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0보다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올 거예요. x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그때 함수 값은 계속해서 뭐야? 쭉 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2가 와야 돼요. 오케이? 2가 오는데 f에다 0을 넣는 순간 얘는 몇이야? 0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맞죠?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에서 좌우 극한이 같은가 존재하냐고 물어봤잖아.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는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fx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갔을 때 fx 좌우 극한이 각각 두 개가 존재를 했어요.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마이너스 1의 왼쪽이면요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함수 값은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분명히 3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면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x가. 그러면 함수 값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2가 돼서 두 개의 값이 서로 달라서 존재하지 않는다서 얘는 맞는 말이겠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인 것 같거든요. 1에서는 보면은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둘 다 고렸을 때 둘 다 뭘로 수렴한다?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함수값 두 개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3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하고 0풀이에요. 0풀 같은데? 요거는 마이너스 1에 이제부터 바로 풀어줘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입니다. 바로 보자마자 얘는 3이 나오셔야 되고요. 0에 플러스는 0에 플러스면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0이 오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아직 어색해서 잘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f1 넣었을 때 2라고 됐으니까 여기 1일 때 fx 값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되는 게 보니까 아 얘는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거든요.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극하나 우극하나 우린 둘 다 확인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이렇게 0마로 오는 케이스를 봤는데 그때 함수값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태예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죠. 리미트 x가 0마로 갔을 때 fx 값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가 이미 발산하고 있으니까 보면 안 될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x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0풀이죠.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갔을 때 fx를 고려한다면 이때는 함수값이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수렴해야지만 존재성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x가 1로 와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올 거예요.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둘 다 어디 간다? 1이라는 값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는 1로 가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로 올 때는 봐봐. 마이너스 1로 올 때는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 자극한이 1로 가요. 근데 우극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으로 오고 있어요. 애들이 나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붙어 있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로 간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y 값이어야 돼요. y 값이 0으로 오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다가오고 있는 그 값에 y축에서 만나는 그거 값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으로 오고 있고 얘는 1로 오고 있으니까 얘는 이야기 자체가 안 돼요. 오케이?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2 같거든요. 위치가 마이너스면은 둘 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둘 다 0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게 그래프를 보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되게 쉬워요. 요거는 거의 눈으로 풀고 넘어가요. 이거 5번, 이거 4번 하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6번 쪽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부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저희가 수투 같은 게 문제를 수화 같은 거 문제 푸실 때는, 약간 공식화되시 풀었잖아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낫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투부터는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풀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떤 fx가 있는데, 그 fx에서 이렇게 되는, 이 값이 존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해보는 건 이거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fx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존재성 이야기는 그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각각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된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려하실 게 이거예요. 리미트 x가 분명히 지금 3 마이너스로 왔을 때 fx가 얘가 하나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로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갔을 때 fx 두 개의 값이 각각 존재를 하셔야 되고 그게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거는 아직 수식에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항함수나 또는 유리함수 있잖아요. 정의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은 극한값이 함수값이 한 똑같아요. 그 연속성이 보장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야.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다항함수도 있고 유리함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기 x에 대해서 내가 극한값을 구하는 건 사실상 함수에 a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는 넣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적으로 약간 다르다는 걸 뉘앙스를 잡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함수가 막 변화가 생기잖아. 않고 기본적인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하면 바로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마 2단원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은 1단원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1, 2단원 한 번에 나가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봤을 때 얘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원래 풀이로 생각한다면요. 3 맞잖아. 그러면 난 저기다가 x가 3이 아닌 3보다 작은데 그거를 이용해서 극한을 적용시킬 거잖아요. fx에. 그러면 생각해봐. 3보다 작은 거에다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3보다 작은 함수에다가 난 적용시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3 마로 왔을 때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갔을 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x제곱에 플러스 x 저 뭐시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함수에다가 나는 극한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제 다항함수라서 연속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계산하셔서 6 더하기 k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9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2k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거 12마이너스 맞죠? 뭐 이상하다.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시면 18 나와서 K는 몇이다? 9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 얘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얘기 있어요. 기억 같은 거 이야기하실 때 X가 지금 1로 가는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래요. 그래서 fx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뭐 방법이 여러 개가 많은데 하셔도 상관없어요. x가 1풀, x가 1마. 이 정도만 고려를 좀 하는 편이에요. 1풀로 갔을 때 fx는 해봤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1풀 같은 경우는 다 0, 1마도 0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0,0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생각해봐요. 1풀일 때는 얘는 2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1풀일 때는 2로 오고 얘는 마이너스 2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극한은 같은 값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1로 오는 상황인데 제곱을 시켜버렸잖아요. 제곱을 시켰으면은 0 더하기 4, 0 더하기 4니까 니은은 보장이 되겠네요. 맞죠? 얘가 0으로 갈 거고요. 얘가 4로 가잖아요. 플러스일 때도 0, 2의 제곱, 마이너스일 때는 0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 맞죠? 그래서 해봤자 똑같이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귿 같은 경우는 곱하기라 돼 있는데 곱하기를 판단했을 때 0, 0으로 나오죠. 0 곱하기 2, 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디귿도 보장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 기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볼까요? 보시면요. 25번에 이게 사실은 디귿이 제일 어려워요. 디귿이 왜 어렵냐면요.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이게 x가 3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불부터 적용시키면요. f가 3일 때 둘 다 오는 값이 둘 다 1로 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둘 다 1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애는 3으로 오는 상황에서 둘 다 얘도 1로 오고 얘도 1로 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둘 다 1로 오고 있으니까 해봤자 2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에서 보시면은 이게 1이거든요. 그러면은 f가 1일 때 플러스일 때는 2로 오고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3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얘가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gx 같은 경우는 1풀일 때 1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로 오네요. 1, 2.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것은 니은은 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빼면 둘 다 1 나오니까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다 가능해서 기억하고 니은은 참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맞지? 근데 디귿이 뭐가 불편하면요. 봐봐. 저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극한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려면 얘하고 얘가 각각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fx 같은 경우 2로 풀면 2로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요.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맞지? 그러면은 디귿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되는 전제가 뭐였죠? 밑에 있는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분리를 못 시켜요, 이렇게는. 0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각이 다 어떤 극한으로 가는 게 맞지만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생각했는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 값 하나 확인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로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왔을 때 fx 요 두 개 값을 각각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은 값으로 돼야지만이 우리는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쉬워요. 해봤자 x가 3보다 작은 상황인데 그때는 요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3보다 큰 상황에서는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함수를 내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분명히 여기가 x-3에 x 플러스 3 이거 되고 여기는 절대값 x-3.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극한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x가 3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x가 3 플러스로 가고 있단 말은 x는 무엇보다 크다? x는 분명히 3보다 크면서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야.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 4, 5. 절대값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이 극한에서 불평의 절대값이잖아요. x가 3보다 크면서 3에 가까워지는 값이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뭘로 나올까? 바로 할 수 있죠. 얘는 넘겨서 나시면 x가 무조건 뭐보다 커. x 빼기 3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양수가 될 거니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절대값이 자동으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극한 상황에서는 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니 그대로 약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돼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갔을 때 여기가 x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넣어서 6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6과 얘가 서로 같은 값이 되니까 a는 6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값을 되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막 그냥 약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약분해서 계산해도 식을 정리해서 계산은 상관없고요. 바로 계산하셔도 그냥 무방한 이야기가 할 건데, 보면은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 있고요.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많은 고려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되게 익숙해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만 생각해요. 약간 간편하게만 적을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에서요.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 음수예요. 오케이?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어찌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자,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는 게, 얘 있잖아. 이거 변화 생긴 거는 2를 기점으로 변화야. 근데 1은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음수예요. 맞지? 2보다 작은 값을 넣을 거니까. 해봤자 1보다 진짜 큰 거 옆에나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옆에나 해봤자 2보다 작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약분되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형태로 되는 게 여기 극한일 거야. 근데 거기다가 1을 넣으라 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식에서 나오는 결과는 분명히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2 플러스로 갑니다. 2 풀일 때는요, 얘가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얘는 양수예요. 맞지? 왜냐면 1보다 큰 값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풀을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얘는 x가 이때는 2보다 큰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양수값이니까 그냥 약분하셔서 여기서는 x 플러스 2에다가 그냥 거기에 2를 넣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2 넣으면 4인가? 그래서 여기는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해석을 다 시켜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되면 그 해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가 리미트 x가 1풀, 저게 1풀이죠. 가우스 기호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적용되시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1풀을 여기다 적용시킬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 그래프 하나만 확인할 건데요. 여기 값을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일단 기초는 이렇게 적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여기서부터 뭐 이런 직선이 하나 있나 봐요.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x가 1풀로 간대. 그러면 여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거니까 함수값은 거기에 봐서 대응되게 이렇게 이동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x가 1 플러스로 가는 상황일 때 이 t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간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위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여기에다가 뭐가 치진다? 가우스가 치해질 거예요. 만약 그 마이너스보다 좀 더 큰 어떤 값이 있는데 걔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대충 여기가 그 t값이 마이너스 0.99999 이렇게 나가는 생각해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결과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풀이잖아요. 여기다가 1풀을 그대로 적용시킬 거예요. x-2라고 하는 값, 얘가 어떻게 가는가 보는 거 싶은 거잖아. 얘가 1자씩이거든요. 그래서 x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 어렵지 않죠? 됐지? 그러면은 봐봐.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증가량이,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수예요. 그래서 수하고 수를 계산할 겁니다.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하고 증가량은 여기 변화가 그대로 플러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금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이야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야, 이거 극한 몇이냐, 이거? 1 맞지, 이거? 아니면 그냥 1이야? 1만. 맞지? 1 맞아.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봐야 돼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요번에는 또 그래프를, 요거를 t를 일반은 이렇게 잡았어요. 약간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래프가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형태예요. 기억이 잘못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x가 1, 요렇게 오고 있어. 그 함수가 이렇게 대응돼서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y 값은 이렇게 온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죠. x가 분명히 1마로 가는 상황에서 y 값은 뭐 어떻게 온다? 1로 오긴 오는데 1보다 좀 더 큰 데서 와. 맞니? 그래서 여기 가우스 같은 경우 생각을 했을 때 그 값은 몇이다? 넘지 않는 수니까 1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똑같아요. 잘 봐. 얘랑 이거 똑같은 얘기 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는데 x의 변화가 1마로 간다 했잖아. 그래서 난 여기다가 1마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되느냐? 여기를 대응을 풀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해봤자 값은 마이너스 1로 갈 건데 거기다가 2가 더해지면 1로 가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일단 생각해봐.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감소한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 감소에 대해서 부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모른다? 플러스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수직을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게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여기 함수에다가 불편함이 없거든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되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이 돼야 속도가 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나쁘진 않은데 그걸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에 보시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극한의 수렴한 거 다 확인할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상관없고요. 뭐 다르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천천히 봤다고 치면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1이잖아. 그러면 난 자극하나 우극하나 확인해야 돼. 근데 저희가 이게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해봤자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여기가 x는 1에서 1은 함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x가 1로 갈 때 좌우를 확인하래. 우는 분명히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바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얘가 2번은 그래프 개형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순간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1에서의 극한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 넣었을 때 값이 2로 수렴할 거잖아. 너무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좌우각이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 될 거니까 2번은 무조건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3번은요 살짝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요. 이 3번을 내가 이번에는 함수라는 표현했다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얘는 두 가지로 갈라지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얘가 양수가 될 거니 약분하시면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1보다 작은 값이면은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x는 1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빈 형태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1로 갈 때 1로 가고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성립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를 극한을 일일이 다 나눠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프로 내가 그린 걸 일단 보여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자극하는 우극하는 아까 앞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얘기될 거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인 건 정의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수식어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밑에가 절대값을 바로 풀었다 치면 여긴 바로 그냥 x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x에 x 저거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약분해줘서 정리를 했는데 0을 넣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0마로 갔을 때는 밑에가 마이너스 x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약분해 주시고 0을 넣었더니 얘는 2가 나와서 두 개가 달라지게 되네요. 그래서 얘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거 뭐예요? 5번. 5번에 보시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였을 때 지금 이게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3 대충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나 봐요.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죠?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요. 그럼 y값 어떻게 가요? 계속 내려가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저희가 좀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고려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떻게 되면은.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바꿔요. x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변환시켜준다는 명령을 하게 될 거예요. 변환시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단 말은 t가 그냥 무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다 바꿔서 정리해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해봤자 무한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되면은 이 마이너스 된 형태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아마 두 개 유형 뒤라면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어디서 이야기가 되냐면요. 이런 거 있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뭘로 잡아야 될까?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얘를 잡으면 똑같잖아. 예시안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요.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요게 서로 말이 달라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 유리함수, 이 유리함수 다 각각 그린 다음에요. 그렇지? 반대로 가는 그래프를 1로 가는 거 하나 봐야 되고 1로 가야 되는 거를 각각 따로따로 보시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렵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계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어떤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아무리 봐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가 뭘로 가게요? 좀 헷갈리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건 쉬워요. 무한대보다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해봤자 부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제곱되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는 관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이게 무한대가 되고 여기는 사실은 얘는 이렇게 보여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값이고요. 근데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
직관적으로 좀 보이기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관점 하나로만 고민을 했을 때 얘를 얘로 바꿨다 치면 해봤자 얘는 t제곱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무한대 적용식 바로 마이너스가 보이는 형태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좀 치환을 시켜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8번입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바로 물어볼 거예요. 이게 있잖아. 글씨를 적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되면은. 48번에 보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 낼 거 아니냐? 1풀로 가죠? 맞지? 그래서 저희는 바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요거 해봤자 f 들어가는 이 값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1풀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요거 약간 이 생각만 들어가요. 그럼 뭐가 돼? 1하고 마이너스를 빼지니까 0으로 가죠?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화가 되니까 변화량은 마이너스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풀이니까 1로 갈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0 마서 여기는 2로 가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풀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이런 문제는 거의 눈으로 풀고 넘어가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1 맞아. 맞지? 1 말아서 여기에다 1만 적용시키세요. F에 1만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잖아. 해보자 값은 3이야. 여기는 3이 나올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마를 적용시켰다고 치면은 1마에서 빼기 마이너스 1 됐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0마로 갈 거예요. 계산 자체가. 여기가 1마에서 빼기 1이라 생각하시면요. 요거랑 얘 계산하시면 해봤자 0으로 가거든요. 0으로 가는데 변화량은 해봤자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0마라서 값이 0이에요.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면 얘는, 여기가 y는 x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1 값이 나올 거야. 이걸 함수값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플러스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마이너스 1하고 1을 계산하잖아? 그러면은 0이죠? 0인데, 변화량이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는 0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의 값은 3이겠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여기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해봤자 여긴 0이고 마이너스 3이죠. 그치? 저희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룬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글말이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어떻게 가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지? 근데 아까 내가 표현할 때 보면은 이 계산 결과를 여기 막 대충 2로 왔다고 쳐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일 때 여기 y라인이 대충 2라고 생각을 할게. 맞지? 그러면 1 나왔을 때 2로 오고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왜 아까는 계속해서 뭐 2풀 2마라는 걸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 맞지? 근데 저희가 계산할 때는 딱 2라고 적죠. 맞지? 요게 어떤 해석이라면요. 극한이라는 관점 잘 생각하지. 이거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말 표현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극한에 대해서, 맞지? 극한을 적용시켰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함수 값이 있죠. 맞지? 함수 값이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그 어떤 값으로 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극한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생각한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저희가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가우스 x 같은 것들 있잖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분명히 1에 계속 1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어. 맞지? 또는 x가 1 나로 가는 상황이다 치면은 1에 되게 엄청 가까워 있지만 그때 값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을 해요? 1 이렇게 말하죠. 하고 얘는 뭘 하든 간에 1보다 작은 값이니까 0 이렇게 말하게 될 거고요. 딱 끊어지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가 분명히 x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 변화가 됐을 때 최종적인 값이 어디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면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는 지금 저기 그래프랑 똑같은 나와 있는 함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어. 요런 유리함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두 개를 합성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얘가 지금 저 함수예요. 요런 상황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보신다면요. 해봤자 나는 x가 여기서 뭘로 가는 거니, 저거?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 어디로 가고 있는 거에서 한 번 더 그걸 f에다 적용시킬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f가 어디로 갈까라는 걸 결정시킬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그래프 내가 한번 그려봤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프를 그려봤다 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y는 x-1에 1 넣었다 치면 여기 2 나오고 더하기 1.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면은 봐봐.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x가 어떻게 하면은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값을 내가 t라고 둘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 t 값은 어디로 간다? t는 1로 가고 있어요. 맞지? 근데 1보다 큰 값으로 가고 있어요? 작은 값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1보다 큰 값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f에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f가 어디로 가냐는 거야. f가 1보다 큰 값으로 가니까 저게 1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수식을 적을 때 약간 이렇게 적거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f 안에 근데 이제 계산식을 적었다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에 돼 있다 생각하시면요. t라고 한 애를 x-를 x 플러스 1로 잡았다고 하면 이렇게 t가 뭘로 간다? t가 1 플러스라는 값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1 플러스 값을 다시 극한으로 적용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은 여기 값을 t로 두면 이게 ft로 그냥 나타날 거야. 오케이? x가 변함에 따라서 저기 있는 y 값이 t라고 하는 값이 y 값에 선택을 해놨거든요. 이 값이 뭘로 간다? 얘가 1로 가게 될 거고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f에다 적용시키니까 1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게 합성함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의 변함에 따라서 여기가 변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 변화가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f에 적용시켜서 최종적인 값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극한에 의해서 여기는 이 값이 어디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변화량이 있잖아요. 플러스로 그냥 마이너스 변화가 되는 거를 다 확인하시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봐.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1 플러스로 가거나 1 마로 가는 상황에서 내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f 안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t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정의를 할 건데, t를 이렇게 정했다 생각을 해볼게. t라는 함수, t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볼게요. 1을 기점으로.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봐봐. 아까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여기가 tx거든요.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가면 이렇게 올 것 같잖아. 그러면 t 값이 어떻게 돼요? 2로 오긴 하지만 2보다 큰 데서 오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t가 2로 오고 있는데 2보다 큰 값에서부터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근데 그걸 2를 이제 어떤 fx에 적용시키겠지? 그래서 요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잘 봐. 얘 같은 경우는요. 리미트 x가 1마로 갔을 때 f의 tx라 생각을 해볼게. 이런 함수가 있어. x가 1마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요때 tx 값은 계속해서 1이죠. 1보다 작은 데서 와요? 아니에요. x가 변함에 따라서 t는 계속 일정한 값이야. 계속 1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f1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f1을 넣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로 오고 있다고 해서 작은 데서 오는 게 아니야. 함수 값은 계속 일정한 값이에요. 얘는 함수 값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맞지? 근데 얘는 함수값이 계속해서 1이잖아. 그래서 변화량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구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밑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일 거예요. 애들 거기서 극한 한 정확히 말게요. 여러분들 수투를 배우는 아이들의 30% 이상이 전문직점에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합성이 지금 세 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미트 t가 무한대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f 안에 지금 t 플러스 1에 2t 마이너스 이런 된 상황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내가 고려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값이 먼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뭔가 s라고 하면 뒀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잡았다 치면요. 제가 분명히 t 플러스 1에 2t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유리식을 정리했다고 치면은 t 플러스 1에 요거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2 형태가 될 거니까 전문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부터 이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죠. 아,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s 값은 2로 가고 있는데 2보다 좀 더 작은 값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고 있는데 2마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즉, 그 2마를 어디 적용하냐? f에다가 적용시킬 겁니다. 그럼 f에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적용될 거죠. 2마니까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은 0으로 오거든요.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큰 데서 내려오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값. 얘가 어떻게 한다? 0으로 가긴 하는데 0 플러스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0풀을 다시 한 번 더 f에다가 적용시킬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뭘로 온다? 1로 오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f에 적용시켜서 얘는 1이라고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럼 똑같은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옆에가 리미트. 이번에 t가 여기가 헷갈려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 그래서 저희는 이 생각부터 먼저 할 겁니다. t-1에 t 플러스 3 이래 돼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t를 약간 마이너스 s에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극한을. 그러면 f 극한은 다 똑같이 적을 건데 여기는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s로 올 거야. 그러면은 전체에다가 분점무에다 마이너스를 취해서요. s 플러스 1에 s 마이너스 3. 약간 이렇게 두고 이제 계산을 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부터 생각해 보자. 저기 있는 값 같은 경우를 정리했다고 치면요. 얘는 s 플러스 1에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s가 무한대 가면 이게 1 또 정근선 이렇게 세팅됐다고 쳤을 때 이렇게 오거든요. 이것도 얘가 그럼 1마인데 뭐 1마겠죠. 1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1마로 얘가 적용이 될 거야. 그러면 그걸 f에다 넣었다고 생각하신다면 1마로 적용되니까 여기가 4로 오거든요. 그러면 4보다 작게 와요. 요 값이 4로 가긴 한데 4보다 좀 더 작은 값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마를 여기다 f에다 다시 한번 적용시키게 되면은 뭘로 간다? 최종적으로 5로 가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요 값이 뭘로 간다? 얘가 최종적으로 5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에서부터 5를 빼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말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형태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꺼내요. x가 문제에서 잘 봐라. fx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는요 수투부터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토시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르고 다른 건 당연한 게 아시잖아요. 함수 fx라고 뒀어요. 그러면 그 fx는 다항 함수가 맞습니까? 이사오? 다른 거, 함수 fx를 했어요. 이 fx는 다항 함수가 맞나요?
저희가 수투에서 많이 다루는 게 다항함수를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맞죠?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 무리함수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씩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해봤자 이게 성립하는 모든 함수는 이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수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틀린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기 딱 보지 말자. 얘들아, 이거 fx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잡아서요. 넣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넣으면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거 맞는 풀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항함수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요, 가능하면 이거는 지향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로 얘를 어떻게 풀 때는 수렴성에 제일 기초해야 돼요. 극한이 제일 어려워요. 극한을 판단하는 게. 난 x분의 fx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맞지? 그러면 이 극한에서는요, x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 상황에서는 x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나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분자 분모로 나눠서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x의 마이너스 x분의 fx. 이렇게 잡으셔서, 맞지? 그래서 얘가 뭘로 수렴한다? 얘가 확실하게 5로 나올 거고, 얘도 5로 나올 거고, 얘는 0로 나오고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넣으면 대상 계산이 되긴 해요, 이렇게. 그게 성립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애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 되고, 이게 2x의 제곱에 플러스 5x여서 x 약분시켜주면요.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x-5분의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요렇게 서술형 막 적었잖아요. 바로 나가래요. 서술형은 무조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영문 중간고사는 무조건 서술형에서 요렇게 하는 걸 익숙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함수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함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푸는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함수가 내 눈에 안 보이는 함수 나와 있으면 너 이거 연습 안 해놓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함수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안녕? 우리가 극한을 구할 때 기본 원칙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이랑 똑같은 극한 형태로 정리를 시켜놓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 뭐가 주어졌냐면요, x가 뭘로 갔을 때 2로 갔을 때가 나와 있어. 근데 나 이거 구하라는 거는 x가 0일 때 x분의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이 극한하고 이 극한을 맞춰줄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수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x-2라는 애를 약간 t로 치환시킬 거야. 그럼 이런 거야. x가 2로 갔을 때 t는 뭘로 가겠어? 성민아, 뭘로 갈까? x가 2로 갔을 때. x가 2로 가면 t로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이거 직선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y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직선을 봤을 때 2일 때 그때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갈 거예요. 맞지?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극한을 이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일단 한번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풀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기가 x로 묶어내잖아. 여기에 fx. 사실은 나중에 되면 안 바꿔요. 이래야 되는 형태의 극한인데, 맞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수축해서 그냥 팔하고 넘어갈 거예요, 원래는. 넘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요걸로 이렇게 반환을 시켰다고 생각하잖아? 여기 눈 딱 들어오죠. 얘가 t분의 ft야. 그래서 얘가 t가 뭘로 갔을 때, t가 지금 0으로 갔을 때, 여기가 t분의 ft가 나오게 될 거고요. 솔직히 얘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2를 넣어서 이야기 하나. 그럼 2분의 1이지? 여기서 넣었다 치면 x가 t 플러스니까 이게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어봤자 2분의 1은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랑 극한이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랑 극한이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냐? 요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이 극한 안에서. 맞지? 그래서 얘가 4래. 근데 얘가 그러면 수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렴하니까 요거 값, 여기를 뭔가 내가 알파로 잡아 치고 여기는 정확하게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그게 4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는 뭘로 수렴하겠어요? 당연히 8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것을 대시다 8이다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극한의 수렴성, 그 극한의 기본 성질이 있죠. 수렴한 형태로 정리해서 수렴성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밖에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극한을 취했더니 그 fx라는 그 애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니?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하나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저 극한의 똑같은 극한 안에서 저 fx의 역수는 어떻게 될까요? 성민아 어떻게 될까 생각해? 얘가 분명히 생각해보면 이거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럼 값이 몇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무한대분의 1은 수렴 안 하나? 모든 건 여기에 종결되죠? 뭘로 수렴하죠, 성민아? x분의 1 하면서 해서 x가 무한대면 이게 무한대로 바뀌잖아. 얘 어디에 가까워지냐?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저희가 사고가 약간 필요합니다.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x는 어떤 함수값이 어떤 극한에서 무한대로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그거의 역수값은 당연히 0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기본 상식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첫 번째 난 여기서 수렴하는 게 f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저거 hx라는 함수 하나 만들 거예요. 내가 네이밍 하나 정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를 fx 마이너스 gx라 생각한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거죠.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맞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hx가 지금 1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지? 그럼 봐봐. 나는 함수가 h, f하고 g라는 세 개의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h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f의 역수 수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gx 혼자 수렴성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식에서 이게 지금 f 더하기 g거든요. 이 g의 극한만 내가 수렴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g를 없애버리고 싶어. 요구 관계식으로. g는 f-h죠. 그래서 요걸로 여기 g를 없애 넣을 겁니다. 없애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었다 치면은 2f h의 f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다 생각하시고요. 근데 생각해봐. f도 수렴 안 해요. 뭐다? 난 f분의 1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분자분모를 f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 2에 마이너스 h 곱하기 f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h가 뭐로 수렴하냐? 얘가 아까 1로 수렴하고요.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죠. 모든 값이 수렴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몇로 수렴한다? 해봤자 이건 0이 될 거니까 1분의 2여서 2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요게 첫 번째 푸는 방식이에요. 요게 첫 번째 푸는 방식이고요. 요까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푸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f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극한을 취할 건데 x가 무한대로 간 상황에서 fx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이 있어. 얘랑 그다음에 곱하기 저거 함수 뭐였지? f-g인가? fx-gx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극한에서 얘는 확실하게 0으로 수렴한 얘기 되고 얘는 1로 수렴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두 개를 곱한 거는 분리시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0 곱하기 1에서 얘는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요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잖아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두 개를 곱한 거는 각각 따로따로 0 곱하기 1에서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얘를 합쳐놓고 수식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생겨야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를
해봤자 0으로 간다는 건 내가 알았어. 하지만 여기를 합쳐놓고 본다면 이런 얘기 아닐까?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1이죠.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fx분의 gx. 이렇게 나오고 얘가 해봤자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거지. 여기가 수렴한다고 했고요.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면 얘도 당연히 수렴한다는 얘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렴해야 되는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 뭘로 수렴해야 될까? 1로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얘가 1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 식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할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아까 f분의 f 더하기 g지 이렇게 된 애를 나는 뭘로 하겠다? f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나누시면 이렇게 나오죠. 엥? 나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f로 나누면 여기가 1 나오고 1 나오고 더하기 f분의 c 이렇게 나오네. 맞죠? 그래서 여기가 1, 1 해서 여기가 몇이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계산 과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 기술식에서 애들이 여기서 제일 멘탈이 터져요. 어려워요 여기 보면. 어려운 게 많은데 좀 천천히 하면서 극한에 어느 정도 이해되면은 여기가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근데 지금은 처음에 어려운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마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책 읽으셔요. 즐겁게 논다고 안 읽었죠. 수투 진짜 어려워요. 수투 1단원이 제일 헬이에요. 1단원 뒤부터는 계산 과정이 많다 보니까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1단원에서 해석이 안 되면 2단원, 3단원, 4단원이 쭈르륵 막혀요. 그래서 멘탈 깨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야기가 저와 수학은 맞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읽는 만큼 보일 겁니다. 정말이에요. 안 되면 저 말고 여기 옆에 다른 애들 많아요. 모르겠다고 붙잡고 늘어지세요. 저는 도망갈 겁니다.